안녕하십니까. 실물 경제와 국제 정치의 이면을 데이터로 냉철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 그중에서도 막대한 오일머니가 움직이는 중동의 자본 흐름을 분석해보면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동의 부호 국가들에게 첨단 무기란 곧 미국산을 의미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지불하고 미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를 사들이는 것은 국제 정치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정답이자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이 견고했던 공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중동 하늘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1입니다. 방산업계와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의 천궁1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들 국가와 맺은 수출 계약 규모를 모두 합치면 무려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12조 원이라는 자본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수출 실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연간 국방 예산과 비교해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규모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끌어모은 것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중동의 국가들이 단순히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우호적이어서 혹은 영업 전략이 좋아서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선뜻 지불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자본은 그 어떤 투자보다 더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맹신해온 미국의 우산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면에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선 글로벌 패권의 이동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치밀한 경제학적 계산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일상화된 중동에서 방공망은 곧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쥐고 흔들던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어떻게 가격 결정권을 빼앗아오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냉정해질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쥔 중동 국가들이 왜 미국산 무기라는 기존의 낡은 정답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천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하고 치밀한 글로벌 방산 경제의 세계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잘 팔았다는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 세계 4위 방산 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K방산의 진짜 실력과 새로운 수출 주도형 경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공이가 중동 시장에서 연달아 잭팟을 터뜨린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동 국가들이 처한 지정학적 딜레마와 그들의 국부를 지출하는 비용 구조를 냉철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현재 중동 지역은 크고 작은 국지전과 드론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시화된 그야말로 실전의 무대입니다. 이들에게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국가의 심장인 정유시설과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성능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훌륭한 요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과 보이지 않는 기회 비용입니다. 글로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를 도입하고 이를 수명 주기 동안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궁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천궁2는 패트리어트와 대등한 수준의 높은 요격률을 보여주면서도 도입 가격은 약 30%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재무당국과 국부 펀드의 시각에서는 동일한 방어 효율을 내면서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완벽한 경제적 대체제가 눈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비용보다 더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정치적 청구서와 시간에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첨단 전략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상거래가 아닙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에 동조해야 하며 때로는 인권 문제나 영내 분쟁과 관련된 복잡한 내정 간섭을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 종속을 수반합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의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 무기를 인도받기까지 기약 없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 반군의 미사일이 국가 핵심 산업 시설로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 국가들에게 이 긴 대기 시간은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끔찍한 리스크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접근합니다. 첨단 무기를 수출할 때 복잡한 정치적 조건을 달거나 내정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납기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국 제조업 특유의 역량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계약 체결 후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능력으로 빠르게 시스템을 인도하고 현지의 전문 기술진을 파견해 운영 교육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결론적으로 중동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정치적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매우 합리적인 예산으로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고성능 방어막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오일머니가 미국이라는 기존의 정답을 배제하고 K방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냉혹한 경제학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싸고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까다로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방공무기의 진짜 실전 능력과 기술적 우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비용과 납기일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첨단 전략 무기 체계의 본질은 실전 성능입니다. 특히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생사가 걸린 방공망에서는 단 1%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교전 상황은 대한민국 방공 무기의 진가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증명하는 결정적 무대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외신 보도와 방산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적대 세력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수많은 무인 드론이 섞여 날아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국의 천궁이는 9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요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실전 데이터를 축적해온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의 고도화된 방어 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혹은 그 이상의 방어 효율을 보여준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방어율의 핵심에는 한국 방산기술의 결정체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미사일 비 앞에서도 천궁2의 시스템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버금가는 초고속 연산 능력으로 각 표적의 궤적과 속도 위협도를 1초 만에 분석하여 가장 위험한 타깃부터 자동으로 요격 순서를 정렬합니다. 인간의 반사신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복잡한 과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명중률이 높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과거 강대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수준을 완전히 탈피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정밀 전자 제어 기술 인프라를 무기 체계에 완벽하게 융합해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 맞추어 선택하는 가성비 무기로 한국산을 찾았다면 이제는 국가의 심장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성능을 갖춘 한국 무기를 1순위로 찾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압도적인 기술력. 이것이 바로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중동의 오일머니가 K방산을 향해 쏟아지게 만든 가장 확실하고 냉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유입은 대한민국 것이 경제에 어떤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잭팟이 대한민국 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현재의 방산 수출 호조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일시적인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 수출 경제를 굳건히 떠받칠 새로운 심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융복합 첨단 제조업입니다. 천궁 이 한 개 포대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를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 내부를 구성하는 수많은 정밀 반도체 부품, 고강도 신소재 초고속 레이더 통신 장비 등 수천 개의 하청 기업과 협력사들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거대한 낙수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는 곧 양질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며 국가 전체 제조업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수출 품목들이 흔들릴 때 방위 산업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무기 수출이 본질적으로 갖는 강력한 락인 효과, 락인 에펙트입니다. 한번 특정 국가의 핵심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그 국가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부품을 교체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현대전에 맞춘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오늘 체결한 12조 원의 수출 계약은 단발성 수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안정적인 달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중동을 넘어 유럽의 주요 국가들, 특히 나토 회원국들조차 자국의 낡은 방위 체계를 한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가 서방 진영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무역 수지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현실 경제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마냥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탑티어로 안착하기 위해, 그리고 이 막대한 국부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뼈아픈 위험 요소들을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와 것이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장밋빛 미래만을 맹신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진정한 글로벌 탑티어로 굳건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하고 반드시 넘어서야 할 뼈아픈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핵심 부품의 완전한 기술 독립이라는 지정학적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 내부에는 여전히 강대국의 원천 기술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파일을 뺏긴 기존 패권국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정치적 논리로 특정 부품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견제에 나선다면 한국 방산의 수출길은 하루아침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원천 기술 확보와 공급망의 완전한 독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기술 유출 방지와 완벽한 품질 통제 (quality control입니다.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뻗어나갈수록 우리의 핵심 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될 위험 역시 정비례하여 커집니다. 또한 방위 산업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 한 번의 품질 결함이나 실전에서의 오작동은 지금까지 힘겹게 쌓아온 K방산의 신뢰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결점을 향한 극도의 품질 통제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미국을 넘어 한국의 천궁일을 선택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격 납기, 압도적 성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한민국 경제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방산 시장의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리스크들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차세대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K방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경제 시각과 투자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